건설주들이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부진했던 실적을 털어내고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건설주가 이틀 동안 주가 상승 흐름을 타면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할 신호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2010년 이후 4년 만에 해외 수주 7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 유력한 데다 또 실적 개선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 거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고가 늘어나면 학군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강남을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 될 거란 분석인데요. 건설주의 화려한 재기, 이제 시작되는 걸까요? 자,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루머와 소문의 진상은 무엇일까요? 오늘 진상토크 청기누설 시간에 저희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다 건설주 언제 가나 알아볼 텐데요. 건설주 이틀 동안 주가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또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제기가 됐습니다. 자, 오늘 건설 관련주가 크게는 5% 가깝게 상승을 했는데요. 부동산 경기와 또 건설 종목에 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저희가 또 놓칠 수 없겠죠? 자, 이틀 동안 건설주 상승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까요? 건설주가 글쎄요. 저는 건설주가 간다는 쪽의 의견에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네. 건설주는 장기적으로 박스권에 묶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네. 이번 같은 경우도 이미 정책적인 이슈를 좀 많이 반영을 했었거든요. 특히 GS건설 최근에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미 올라갔던 것 자체가 박원순 시장이 들고 나온 것은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잠실 일대 뒤에 그리고 잠실 야구장과 연계해서 삼성도 한전 부지를 연계하는 그 일대를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개발론을 들고 나왔었고요.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산 재개발 쪽을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좀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런 이슈에 대한 쪽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타날 거냐라는 쪽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건설업 본론보다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KCC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KCC LG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재건축과 관련된 리모델링과 관련된 그런 이제 수요도 있겠습니다만은 KCC는 에버랜드로 또 움직이고 있고요. LG하우시스 같은 경우도 자동차 경량화라는 이슈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LG그룹주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유 자체는 바로 자동차 경량화 쪽, 자동차 부품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건설업종 자체보다는 건설업 이외의 것을 잘하는 애들,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쪽은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요 지금 네.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다른 이슈로 움직이는 건설주가 있지 건설업 자체만으로 좀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건설주는 정책 변화에 참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건설주가 좀 괜찮다라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국내 부동산 경기보다 해외 플랜트 쪽이 맞죠. 그러다 그쵸. 보니까 이제 GS건설도 과거에 중동 쪽의 플랜트가 이제 안 좋으면서 박살이 다시 한번 주가가 한번 났던 적이 있는데 실제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중견 건설사들 중요를 이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최근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가 주가가 거의 폭등하다시피 해서 수개월 동안에 50% 이상 지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죠. 이번에 이제 사실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이제 진보 성향을 가진 당이 좀 이렇게 압승을 하지 않을까다라고 시장에서 좀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균형점이 좀 맞춰졌었는데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건 교육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혁신학교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되면서 이 학군에 의해서 부동산이 움직일 거다라고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그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이야기라고 보는 게 사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굉장히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네. 당선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우파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여론 인식 때문에 좌파의 성향을 가졌으면 오히려 우파 정책을 펴게 되고 우파의 성향이면 좌파 정책을 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교육감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이 근본적인 부분을 볼 게 이 작년 같은 경우 건설사들이 거의 부도 위기 내지는 몇 개의 회사들이 부도가 나면서 했던 게 뭐냐면은 이 피를 깎는 노력을 하면서 재무 구조에 대해서 부채를 전부 다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13년도의 특징이었다면 2014년도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상당 부분의 부채를 절감을 하면서 운 좋게도 기사 예상하면서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지면서 미분양되었던 물량들이 나가면서 그동안의 악성 재고일 것이다라고 봤던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덜 악성 재고였던 부분들이 또 하나가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이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을 하면서 재무 구조에 대한 전체적인 개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2014년도는 대형 건설사, 오히려 이제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플랜트에 이 상당 부분 이제 그 어떤 발이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국내 부동산만 국한해서 본다면 중견 건설사들 중에서도 자산 매각을 하거나 작년도에 부채를 어떤 절감을 했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좀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쭉 들어 정말 다 맞는 말씀들이라서 네, 겸손하죠. 일단은 우리 이승원 대표님 말씀에는 일단 그다지 동의하지는 않고요. 우리 한병일 대표님 말씀에는 반만 동의하는 걸로. 네. 사실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것들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해외에서 수주가 많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완전 작년 재탕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느낌 드냐면 네. 작년 재작년 계속 재탕이 되는 게 무슨 얘기였냐면 해외에서 부동산 수주가 좋을 거기 때문에 네. 건설 업종이 실적이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설 업종이 바닥이다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한 2년 정도 울어먹었는 것 같은데 지금 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건설 업종을 보면서 하나 느끼는 거는 국내 건설 경기가 살지 않는 한 실적이 아무리 좋아져도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도 건설주를 잘 사주지를 않기 때문에 건설주가 올라가는 건 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올해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주 올해 부동산 네. 경기가 좋아져야 그러면 건설주도 좋아질 거 좀- 아니에요. 부동산 좀-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희- 부동산까지 제가 여쭤봐도 일단 저희 집값이 좀 오르기를 네. 바라고요. 네. 두 번째 제가 지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지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건축 허가 면적하고 건축 착공 면적 부분이 일단 나왔는데 그 부분 자체가 요즘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면적도 위쪽으로 방향성을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좀 밀리다가 다시금 위쪽으로 방향성을 좀 내고 있고요. 착공 면적이 이제 3월 들어오면서 약간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만은 지금 다시금 위쪽으로 좀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설 그러면 가장 아킬레스 건 자체가 미분양 주택 이 부분일 건데 그 부분의 화면도 같이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하죠. 미분양 주택 수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금 미분양 주택 수가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좀 감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택 경기 자체가 아킬레스 건이었던 미분양 주택이라고 한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GDP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 투자 부분이 늘었습니다. 투자 네. 부분이 늘었는데 기본적으로 기계 설비 투자는 그다지 늘지가 않았는데 건설 쪽에서 토목은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건축 부분, 그러니까 소위 말해 주택 관련된 부분은 또 늘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한국 내에서 실적이 먼저 좀 돌아설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물론 이제 증권사를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증권사 분이 안 계시니까 좀 그냥 얘기를 해도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FN가에 대해서 의견 취합해 있는 부분도 하나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화면 통해서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실적이 이제 기존에 이제 물론 이 부분이 기기하고 지금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기기하고 지금 보여주시죠? 네. 건축하고 이제 같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2013년도가 거의 음수입니다. 순이익이. 그러다가 이제 2014년부터 전체적으로 좀 회복이 된다. 이러한 부분이 일단은 컨센서스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건설 업종에 좀 관심을 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물론 올 하반기에 해외 수주를 할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일단 건설 업종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 투자 심리를 먼저 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 경기, 국내 건설 경기가 먼저 살아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책 관계자님 도와주십시오. 네, 이거 사담이지만 집 사지 말란 얘기도 있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제 집은 어떡합니까? 4월 가계 신용 잔액이 오늘 네. 발표가 됐죠. 네. 695조입니다. 사상 최대치 기록하고 있고 가계 신용 지금 예금 기관의 대출 금액이 695조고요. 가계 신용 잔고는 지금 1024조입니다. 그래서 네. 사상 최대치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은 미분양이 줄고 안 줄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살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수가 지금 이렇게 네네. 위축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감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 애들 때문에 혁신학교 쪽으로 이사를 가려다가 네. 서울시 교육감이 바뀌어서 이사를 안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혁신학교 쪽에 좀 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강남 부동산이 살아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해외 수주 쪽에 대한 플랜트가 과연 살아날 것이냐에 대한 쪽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 화면에도 쉐일이라는 말을 써드렸는데요. 바로 쉐일? 여기에 네. 답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지금 보게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지금 퍼내는 기름에 대한 양을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약 957만 배럴을 퍼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얼마 정도 퍼내고 있냐면은 약 850만 배럴 정도를 퍼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따라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세계 최대 산유국이 바로 어디가 되냐면 사우디가 아니라 미국인데 그게 멀지 않은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기름을 수출해야 된다, 가스를 수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 그럼 당연히 지금 이제 기름값이 떨어지게 될 거고요. 기름값이 떨어지게 되고 수출량이 줄어들게 되면 오펙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는 과거와 같은 그 오일 머니가 계속해서 축적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와 같은 그런 플랜트 발주가 중동에서 쉽지 않다라면 역시 건설 경기에 대한 쪽도 그렇게 그 해외 건설 경기에 대한 쪽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해외 부분 이런 쪽을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건설주는 올해 박스권에 대한 쪽을 벗어나긴 좀 어려울 거다. 다만 내려오면 어디까지가 박스입니까? 지금 보게 되면 만 원에 3만 원. 팔이 이만큼씩 그래. 종목들이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그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네. 그 흐름 안에서 역시 갇혀서 추세적으로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업종이 화학업종, 건설업종 이런 업종이 바로 이 쉐일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그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네.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그 셰일가스에 대한 건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건설주를 저는 이제 국내에 국한을 시켜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셰일가스 관련해서는 오히려 KSSM과 같이 이제 해운주 중에서도 셰일과 관련된 이런 해운주, 운반선을 좀 하는 이런 기업이 오히려 낫다라고 보고요. 이 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해외 건설은 전 제외를 아까 플랜트 쪽은 시켰던 게 아직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던 거고요. 이 국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번에도 뭐 3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뭐 임대소득을 어떤 그 세금을 네네네. 부과하니만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최근 이제 그 에코 세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뭐 전후 세대라고 보면은 그 세대들의 자녀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에코 세대라고 해서 79년생 이후를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 그 에코 세대가 사실 이제 집을 살 수가 없는 이런 사회적인 모순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 어떤 다주택자들에 의한 어떤 임대 사업 자체는 주택에 대한 공급 조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부동산이 과열일 때는 이들에 의해 가지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떤 가격이 폭등을 해서 문제점을 많이 야기를 하지만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지금처럼 뭐 부동산 경기 자체가 침체되어 가지고 가격이 안정화 단계에 있을 때는 사실 임대 사업자에 대한 어떤 그 세금에 대한 부분을 감면을 오히려 시켜주는 게 이 공급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아지게 되고 이번 지방 어떤 선거 자체가 끝난 이후에 결국은 지금 이러한 정책들을 당장에 지금 들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부동산이라는 건 실적이 찍히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관련주는 올라가는 게 당연하고 이번에 수직 증축 관련된 KSS 뭐 어떤 그 KCC인가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삼성 관련되기도 했지만 올라간 것처럼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견건설사들은 아마 2014년도가 바닥에서 크게 올라가는 한 해가 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부동산 라이브가 아닌 성웅투자 꽁책을 하고 알고 계십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거의 전문가시네요.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서 임대소득 과세 방안에 대한 논의는 네. 11일 날 있습니다. 11일 날 내일 있죠. 내일 네, 있으니까 내일이네요. 그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셀가스 부분은 굉장히 좀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네. 일단은 좀 가까이 있는 것부터 먼저 좀 살펴보자.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합니다. 제가 이제 중동 2014년 주요 플랜트 프로젝트 하나 준비를 했는데 프로젝트가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화면 보면은 쿠웨이트 부분에도 있고요. 이라크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사우디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지금 플랜트 부분에 대한 지금 기본적인 입찰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올해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에 이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하반기 부분에서는 만약에 이제 국내의 어떤 부동산 자체가 조금 살아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충분히 하반기에는 이러한 붐을 타고 한번 건설주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국내 관련해서도 하나 제가 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5월 달이죠. 지금 6월 달이니까 5월에 주요 아파트의 분양 청약 현황인데 지금 보면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도 분양 청약률이 1대1을 넘었죠. 1대1을 넘었고 대부분 지금 보면은 당진이라든지 김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대1 심하게는
좀 이렇게 대부분이 이제 청약을 완료하는 그러한 형태로 예전 네. 같은 경우 굉장히 미분양이 그렇죠. 많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안병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조금 중소형 건설사 쪽으로 먼저 좀 관심을 가지는 네. 게 맞는 것 같고요. 쭉 보니까, 중장기로 네. 보면은 네. 대형 건설사까지도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갑자기 우리 강민혁 네. 전문 파트너를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이 사우디의 꼭 왕족 같은 느낌이 갑자기 네. 저만의 참 생각인가요? 예, 예. 부유해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저는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소형 건설주 중에서 태원 건설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자산 가치 있고 SBS 있고 그리고 또 뭐 사업구 빌딩도 충분히 갖고 있는 데다가 지방에 있던 그 미분양 물량도 대부분 다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네. 와 태원 건설 같은 경우는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태원 올해 건설? 발표가 네. 지금 오늘 발표난 게 마포 4억을 1,000억 원대에 팔겠다라고 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만큼 그 자금 돌아가는 게 미분양을 털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빡빡하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마포에 있기 싫어서 예.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여기 또 우리 여의도 앞에도 있잖아요. 태양건설 그 건너다 보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태양건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그 좋은 그런 이제 그 건실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회전을 위해서 사옥을 판다. 이거는 다른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우건설은 어떨까요? 뭐 주택 거래가 살아나면 신규 분양 확대 계획하고 있는 건설사가 기회를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마도 그렇겠죠. 아니 대우건설 자꾸 나오는 거는 제가 잘못 말했나요? KDB에서 KDB 사지 못 팔았죠 대우를. 아, 네. 해당 건설사가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뭐 그러면 어떤 저는 네. 개인적으로 현대산업개발을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토목 쪽도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있어요. 뭐 민자도로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도 기술력이 있었는데 해외 부분은 거의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예전에 이제 이런 거죠.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삼성전자가 좋을까 하이닉스가 좋을까? 그럼 답은 하이닉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 구조가 이렇게 벌어져 있지만은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니까 반도체가 좋아지면 하이닉스 이렇게 되듯이 국내 부동산 경기가 먼저 살아나기 시작하면 해외 쪽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쪽은 해외는 또 리스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국내 쪽으로만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현대산업개발도 괜찮지 않을까? 현대산업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개발을 뺐어요 뒤에. 현대산업이 됐어요. 더 이상 개발할 데가 없어요. 자, 두 분께서 뭐 거의 꽁트를 하시는 거죠. 네. 우리 마지막으로 안병일 네. 전문가님.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 두 분께서 워낙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뭐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댓글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댓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댓글입니다. 1883번님, LG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데 회장님이 사활을 거니까 되살아 나겠죠? 네, 보내주셨고요. 0861번님, LG전자 화이팅! 화이팅! 다 같이 화이팅 할까요?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후원 맞나요? 아니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이니까요. 네, 7478번님, 건설 살리고, 부동산 살리고, 나라 살리고.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살아나라 부동산. 자, 이렇게 시청자 댓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토크 청기 누설 여기까지입니다. 자.